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 땅을 적셨던 비구름은 지나갔지만 기온은 뚝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눈과 비 소식도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고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두꺼운 외투 꼭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체감상으론 다시 겨울이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의 지역이 3에서 6도 사이 보이면서 꽤 쌀쌀하겠고요. 낮이 돼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늘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은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외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고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4도, 영덕과 경주가 6도, 포항이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4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6m로 일겠습니다. 춘분인 내일은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안전진단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믿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거주해도 괜찮다고 했던 아파트가 위험 건물로 판정이 번복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 부실 점검 논란이 나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실시한 정밀안전 진단에서 사용 가능 통보를 받았던 아파트가 또다시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땅 밑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가운데 절반이 끊어지거나 금이 갔고 전체 보의 30%가량이 끊겨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하다고 했던 아파트가 불과 2달 만에 위험한 건물로 뒤바뀐 겁니다. 알고 보니 정밀 안전 진단을 하면서 땅속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죠.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깨졌다고 우리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거를 우리를 안 받아줬거든요. 불안한 주민들이 직접 호미와 맨손으로 땅을 파헤치면서 기둥에 금이 간 사실을 밝혀낸 뒤에서야 위험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시에서는 그걸 안 파고 그래요. 이 회장님이 맨 처음에 감독하게 파기 시작한 게 하나 둘 시에서도 도와주고 이래서 완전히 이제 전파잖아. 지자체가 지진 피해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위험한 건물을 안전하다고 잘못 알려준 셈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호미로 맨손으로 땅을 파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시에서는 우리한테 그동안에 4개월 동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정부의 안전진단 결과가 번복된 건 지난해 말에 이어 벌써 2번째로 정부의 허울뿐인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와가 우리 눈으로 벌지게 이래 좀 이게 꼼꼼하게 한다고 하는 게 안 보이고 근성근성근성거리 하니까 믿을 수가 없지. 포항시는 설계도에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진행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건축할 때도 처음부터는 이거는 지하가 없이 바로 기초를 해서 지상층하고 지표면하고 1층 지하 그 건물 1층 바닥하고 같이 되도록 그 건물이 그렇게 지어져 있고 허가도 그 당시에 88년도가 89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진 넉 달째. 되풀이되고 있는 부실한 안전 진단으로 행정기관이 피해 주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2월 말 이후 4차례 봄비가 내리면서 겨울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가 관리하는 5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5%로 봄철 모내기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포항 최대 저수지인 용현지는 100% 만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뭄이 심한 경주 지역은 7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55%로 목표치인 70%에 여전히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한 달째 형산강에서 하루 5만 톤의 보문지에 퍼올리고 있고 안강 하곡지와 외동 계곡지에도 하류 하천에서 저수지로 양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최대 식수원인 덕동호는 저수율이 44.8%로 최저점인 39%보다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 3차례 비는 땅에 흡수됐지만 어제 비는 곧바로 하천이나 저수지로 유입돼 당분간 저수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포스텍이 물과 기름의 혼합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상용화된다면 해양기름 오염 확산을 막고 산업 유폐수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10월 강풍과 높은 파도로 침몰한 대형 화물선 청루호에서는 많은 양의 기름이 부서진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면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일 펜스를 치거나 분산제를 뿌려 기름 입자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해양 오염 사고 시 물에서 기름만 정확하고 빠르게 걷어낼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문종이 같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필터 한 장으로 300ml의 물기름을 단 1초 만에 정화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성 폴리머인 셀룰로스를 이용을 해서 전기방사라는 아주 간단한 공정 기법으로 나노 섬유 재질의 멤브레인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이 기본적으로 물과 아주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름이 뚫고 지나가기 어렵고 물만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는 현존하는 연구 중 가장 빠른 속도인데다 저비용으로 구하기 쉬운 셀룰로스 바탕으로 악조건에서도 물기름을 99% 이상 정확하게 분리합니다. 파도가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게 되면 이제 다른 기술은 이 오일이 새어 나옵니다. 압이 높아서. 요거는 그 압이 있더라도 오일이 새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굉장히 험한 환경에서 이제 물기름 분리를 하더라도 가능하다. 매년 해양 오염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해양 오염과 같은 촌각을 다투는 물기름 분리 처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2020년 설령이 끝나는 포항 울릉 노선 선플라워호의 대체선 유치 문제가 울릉군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플라워호 운영선사는 수익성 문제로 소형 선박 취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울릉군은 국비 지원과 전천후 대형 여객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울릉군 의회 소속 의원 2명이 거제의 한 조선업체와 대형 알루미늄 여객선 건조를 위한 MOU를 체결해 적합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선플라워호 대체 선박이 2020년 정상 취항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전부터 준비가 필요해 선플라워호 대체선 유치 문제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검찰이 대구은행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걸까요? 비자금 수사와 채용비리 수사 모두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은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서 비자금 3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고 2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2번 다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형사부 인력까지 지원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지만 2달이 지나도록 뭐 하나 밝혀놓은 것이 없습니다. 검찰의 그 엄정한 수사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구 지역 사회의 어떤 그 정경 관 이런 유착 관계가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인 대구은행의 채용비리 수사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달 9일 대구은행을 압수수색하면서 행장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요란한 수사 신용만 있었지 이렇다 할 만한 알맹이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고 검찰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 문제까지 달려 있어 마냥 수사를 미루기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은 박 행장 소환 조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한다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박 행장을 언제쯤 소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가 2014년부터 건강새마을 사업에 참여한 20개 마을을 분석한 결과 건강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주민 결속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사망률을 100으로 볼 때 사업 참여 마을의 표준화 사망률은 110.7로 참여 전 125.8보다 감소했습니다. 2016년 중간평가에서도 2년 전 사업 이전보다 흡연율과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등은 줄고 건강 수준 인지율과 이웃 신뢰감, 상호 부조 등의 지표는 증가했습니다. 건강 새마을 사업은 마을 주민이 참여해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난타 걷기 등의 동아리 운영, 걷기 코스 개발 등이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5년 단위로 쌀 목표 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쌀 목표 가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의견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 가격은 농가 소득은 물론 전체 농산물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목표 가격이 오르면 농가 소득은 오르지만 정부의 쌀 생산 조정제는 물론 이로 인한 타작물의 수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의 쌀 목표 가격은 17만 83원, 2013년은 18만 8천 원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의 목표 가격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쌀 목표 가격으로 전국 농민의 총연명은 24만 원, 쌀 전업농 중앙연합회는 21만 5천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목표 가격을 설정할 때는 물가 상승률은 물론 소득 감소분도 감안돼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최저임금제 등 고려해가지고 또 모든 농산물 가격이 쌀의 기준을 많이 잡기 때문에 농민의 좀 자존심을 생각했었다는. 농사 지는데 의욕도 없고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쌀 목표 가격 산정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목표 가격은 19만 7,361원으로 기존 가격보다 만 원 가까이 높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목표 가격이 계속 오르면 쌀 과잉 생산에다 쌀 집중화가 불가피하다며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반영하는 어떤 지표를 쓰더라도 농민단체의 목표 가격과는 차이가 커 가격 절충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쌀 목표 가격은 다음 달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국회에 제출되면 올 연말 최종 결정되는데 정부와 농업인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는 장기간 기업이 입주하지 않았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지역을 축소하고 국내 기업에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영일만 산업단지 일부를 부품 소재 전용 단지이자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전체 5개 블록 가운데 3개 블록에만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1개 블록을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해제하고 국내 기업에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포스코 창립일이 있는 4월을 포스코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축하 행사를 마련합니다. 포항시는 포스코 창립 기념 음악회와 함께 포스코대로에 꽃탑을 설치해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스코 직원과 운재산 산림욕장 걷기, 스틸러스 경기 관람, 포스코 역사관 견학 등 화합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포스코대로 일원에서 범시민 가도 인사를 펼쳐 50년 동안 포항과 함께한 포스코에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33,900원짜리 선물 세트 50개를 구입해 지난 설 명절 전 20개를 선거구역 내 이장들에게 돌린 혐의로 의성군 의원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물 세트를 받은 이장들에게는 조사 협조 상황 등을 고려해 30배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이 오는 23일 마감되는 가운데 신청자 수가 지난해보다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다음 달 7일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8,500여 명이 접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오는 23일 신청 마감일까지 목표치인 14,000여 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식육점 주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식육점 주인 39살 A씨에 대해 원산지 표시 법률 위반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5톤을 한우와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4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A씨가 판매 장부를 고의로 없애는 따위의 재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청 5급 공무원 김모 씨가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김 씨가 집을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영덕 지역 야산을 돌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실종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골찾기와 LPG 운반 차량 등 대형 중장비는 물론 승용차 200대를 동시에 실어 나를 수 있는 5,300톤급 대형 화물선이 포항 울릉 항로에 취항합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고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두꺼운 외투 꼭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체감상으론 다시 겨울이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의 지역이 3에서 6도 사이 보이면서 꽤 쌀쌀하겠고요. 낮이 돼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늘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은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외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고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4도, 영덕과 경주가 6도, 포항이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4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6m로 일겠습니다. 춘분인 내일은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